컴퓨터 이해의 핵심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언어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언어가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전 동영상 설명한 것처럼 주어진 절차대로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 절차가 길어지니까 몇만 단위 되니까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단위 작업별로 그걸 우리는 이제 모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용자 인증하는 과정, 인증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모듈은 단위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위 작업별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이 2만 단위 아니고 한 몇천 단위로 줄어들게 되고 읽기도 훨씬 쉽죠. 그렇게 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프로그램 업무, 개발 업무를 갖다가 함수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모듈로 하는 것, 그런 방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결국 구조적 방법론은 목표가 뭐예요? 자, 대봉사자 모르는데 구조적 방법론은 뭐 이렇게 DFD 이런 거 만드는 게 그거는 그냥 형식인 거고요. 구조적 방법론을 왜 하느냐면 내가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에서 단위 작업들을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함수나 아니면 또 함수가 여러 개 모여서 단위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걸 모듈로 분리하는 과정. 분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구조적 프로그램이고, 구조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단위 모듈을 쪼개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정형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DFD라고 하는 데이터 사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거를 위한 아주 형식화된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에서 단위 작업들을 쪼개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는 거죠. 사람들이 DFD를 막 그려요. 근데 왜 그리는지 몰라. 그죠? 웃기잖아. DFD를 그리는데 왜 DFD를 그리는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 그러면 뭐죠? 어디 가는지 모르고 차 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구조적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구조적 프로그램은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 함수를 분리해서 함수가 하나의 함수가 단위 작업을 하면 그게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고요. 여러 함수가 모여서 하나의 작업을 하면 그게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뭐 사용자 인증하는 모듈. 사용자 인증하는 모듈에서는 아이디를 확인하는 함수,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함수 두 개가 구성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 인증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고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업무에서. 그걸 분리시키는 과정을 정의한 게 구조적 방법론. 여기 써 있죠? 보이시죠? 결국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한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가 중요해졌잖아요.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니까 은행 쪽에서 그래서 DBMS 그전에는 파일이나 이런 건 이미 썼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 DBMS를 내 프로그램과 DBMS가 연동시켜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보공학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정보공학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는 거, 그 ER 모델, 대부분 RDBMS를 쓰니까 ER 모델링을 하죠. 그 다음에 기존의 업무에서 RDB와 연결하는 과정도 있죠. 그런 것들도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정형화시키는 거 뭐라고 하냐면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보공학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개발해야 할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으면 거기서 연관성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모아서 테이블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테이블을 갖고서는 그 성능 같은 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합치고 쪼개고 그런 거죠.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ER 모델링이네, 정규화네,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왜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DB랑 연동돼서 돌아갈 텐데 이때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고 성능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정보공학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DB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절차, DBMS와 기존의 프로그램 DBMS를 연결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정형화시켜서 어떤 공학적인 스텝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게 제가 그때 90년대, 90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RDB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요. 지금 오라클 같은 거요. 그때 교육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넘었으면서부터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분야에 프로그램이 사용되잖아요. 모든 분야에 사용되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 명이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발한 걸 갖고서는 내가 뭘 고쳤을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포커스는 뭐냐면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설명한 것처럼 지금 동영상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연관성 있는 데이터 함수들을 하나 묶어가지고 A라는 개발자한테 맡기고 또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B라는 개발자한테 맡기면 연관성 있는 게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짜면 되겠네. 그래서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으려고 만들어진 개념이 그냥 클래스인 거죠. 클래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 클래스를 식별한다랄지, 클래스를 갖다가 식별된 클래스들을 갖다가 뭐 상속을 이용이나 한국어 인터페이스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체계화한다랄지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쭉 뭐 해놓은 것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이 왜 나왔는지를 아시는 것이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은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별로 식별하는 것. 그죠? 이거는 정보과학 방법론은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 그죠? 그리고 그거와 연관시켜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 객체지향 방법론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지고 그럴 때 여러 명이 개발할 때 각 개발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짜는 요령.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돌 때 개념이 클래스인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 중요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네,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 그런 걸 그릴 줄 아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학생들을 가져오면 학생들은 본인이 답답해해. 그죠? 왜? 이유를 모르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치고요.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죠? 특히 객체지향으로 가면 더 중요하다. 분석 및 설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왜일까요? 보세요.
그럼 시스템 분석물 설계는 뭐 하는 건데?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자, 볼게요. 구조적 방법론,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구조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모듈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정보과학 방법론을 보면 DB를 디자인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객체적 방법론으로 보면 클래스를 정의하고 단위 작업들, 연관된 단위 작업들을 묶어주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잘못되면, 예를 들면 그 구조적 방법론에서 모듈 같은 걸 잘못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어렵죠. 정보과학 방법론에서 DB 갖다 디자인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성능이 안 나오겠죠. 객체적 방법론에서 클래스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확산됐을 때 그 클래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죠. 얘기하다 보면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내가 물어보면 왜 중요한데? 그걸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분석 및 설계가 뭐 하는 건지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했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저가 이제 컴퓨터 한 지가 한 35년쯤 됐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혹 설명하지만 왜 클래스 지향 방법론이라고 안 하고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했을까? 이건 제가 이전에 딴 슬라이드에서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또 그 답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구조적 방법론은 왜 필요하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하죠? 같은 거니까. 정보과학 프로그래밍은 왜 필요했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왜 필요했죠? 그리고 그러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구조적 방법론은 왜 나왔죠? 정보과학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정보과학 방법론은 왜 나왔죠? 객체지향 방법론은 왜 나왔죠?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왜 중요하죠? 거기서 뭐 하는데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거 몰라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렸죠. 왜 클래스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지금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DFD를 그리던 ER 모델링을 하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시계수 다이어그램을 그리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전 슬라이드하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번에는요, 다른 이슈로 클래스와 객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이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물어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정확한 답을 찾길 바라고요. 저희 강의 동영상이 여러분이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